여러분, 크림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피부가 안 좋아져서 이 크림팩이란 걸 해줬는데 와, 효과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피부샵 고객분들에게도 해보라고 추천을 했었는데 다들 해보시고는 신세계라고 효과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부 짝꿍인 제가 또 이런 꿀팁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돈 안 쓰고 피부 좋아지는 크림팩 하는 방법. 특히 피부가 예민하거나 뒤집어지신 분들에게는 무조건 도움되는 방법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짝꿍 주오르입니다. 좋아! 오늘 주제인 크림팩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엥? 새로 나온 제품인가?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크림팩이란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보습제인 수분크림을 이용해서 팩을 해주는 걸 말해요. 엥? 수분크림으로 팩을 한다고요? 아니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마스크팩이나 모델링 팩을 하면 되지 왜 수분크림으로 팩을 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팩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팩이란 화장품을 바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피부에 화장품을 바르게 되면 흡수도 잘 안 되고 금방 날아가 버리게 되는데 팩을 하게 되면 화장품 성분들이 쉽게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니까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림팩을 하게 되면 장점은 내가 평소에 잘 사용하던 수분크림을 이용해서 피부 자극 없이 안전하게 수분 공급 및 보습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그럼 이 크림팩은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 평소에 마스크팩이나 모델링팩 등 팩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써봤는데 뭘 써도 내 피부에 맞지 않았던 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남들이 팩이 좋다고 해서 따라서 해봤는데 나에게는 안 맞아서 뒤집어졌던 적, 이런 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릴 크림팩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피부가 아무리 예민해도 자신에게 맞는 수분크림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런 수분크림을 이용해서 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자극받거나 뒤집어질 가능성이 훨씬 적어지는 거죠. 피부가 예민해지신 분들의 피부를 쉽게 생각하면 찢어진 비닐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찢어진 비닐하우스를 나한테 잘 맞는 수분크림으로 덮어주는 게 오늘 알려드릴 크림팩인 거죠. 두 번째, 내 인생템이 수분크림이 있는데 이걸 효과를 더 극대화해서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 자신의 인생템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기초 제품 중에 몇 가지가 제 인생템이라 불릴 만큼 정말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데요. 그런 제품들을 쓰다 보면 새로운 도전은 뒤집어질까 봐 하기 싫고 내가 쓰던 걸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크림팩을 정말 강추드립니다. 세 번째, 수분크림을 이것저것 사서 처치 곤란이신 분들, 우리가 피부에 관심이 좀 있다면 기초 제품 이것저것 사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제형감이나 흡수력 같은 개인 취향 때문에 안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남는 제품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릴 크림팩으로 활용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오늘 알려드릴 크림팩 하는 방법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크림팩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세안인데요. 저는 지금 세안을 마치고 온 상태고 손도 깨끗하게 씻어줬습니다. 일단 평소 사용하시는 토너를 발라주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점성이 높은 토너 말고 물 같은 토너를 준비해주세요. 점성이 높은 토너는 여러 가지 유효 성분을 넣은 경우가 많아서 피부에 공급되는 영양 과다로 팩을 하기 전에 이용하게 되면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 같은 토너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라띠어리 토너. 크림팩을 하기 전에 토너를 발라주는 이유는 일단 1차적으로 기본적인 수분감을 넣어주긴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피부에는 세안만으로 안 씻겨진 노폐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분들을 토너 성분이 녹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리할 겸 처음엔 토너를 톡톡 발라서 시작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은 크림팩을 만드는 건데요. 일단 먼저 평소에 잘 사용해주는 수분크림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토너와 마찬가지로 매일 잘 쓰고 있는 라디어리의 수분크림. 그래서 이 크림을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이소 가시면 이런 소스 그릇 팔아요. 이런 소스 그릇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수분 크림을 500원짜리 동전만큼 짜주세요. 이 정도 500원 정도? 근데 이 라띠어리 수분크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분감이 많은 제품이라서 괜찮은데 가끔 이거보다 더 되직한 느낌의 수분크림들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더 묽게 해주셔야 크림팩을 할 때 과하지 않고 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 이거보다 더 되직한 크림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앞에서 사용했던 묽은 토너 있잖아요. 물 토너로 살짝 섞어서 농도를 좀 묽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팩 브러쉬는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에서 팔아요. 이런 팩 브러쉬로 수분 크림을 떠서 얼굴에 고르게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 그냥 손으로 펴바르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팩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화장품이 피부에 얼마나 밀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손은 확대해 보시면 되게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 피부에 골고루 잘 안 펴발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팩 브러쉬로 마치 화장할 때처럼 고르게 발라주는 걸 권해드려요. 자, 이제 발라볼 건데 이때 주의할 점은 그 알로에 팩 할 때 좀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 얇은 막이 생길 정도의 양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발라볼게요. 막 알로에 팩 할 때나 모델링 팩 할 때처럼 너무 두껍게 바르는 것도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으니까 저처럼 얇은 막 정도로만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제 이 크림이 잘 안 날아가게 덮어줘야겠죠? 이런 수면 마스크로 덮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쿠팡 같은 데서 팔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에 너무 흥건하게 적시지 말고 그냥 촉촉할 정도로 적신 다음에 얼굴에 고르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관리 방법 소개할 때마다 제품 정보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더보기란에도 정리해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잘 붙여주셨으면 핸드폰 타이머 준비해주시고요. 10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팩이 효과가 좋다 해서 무조건 오래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뭐든 적당한 시간과 적당한 양을 지킬 때가 효과가 제일 좋으니까 딱 10분만 해주세요. 자, 이제 10분이 돼서 이거 떼볼게요. 엄청 맑죠? 이게 팩을 하니까 싹 스며들면서 엄청 맑아지고 좀 뭐랄까? 더 촉촉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해보세요, 꼭. 다른 팩에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다른 팩에 비교하자면 좀 막 수분팩, 진정팩 이런 것도 해봤지만 그런 거는 왠지 그래도 수분 진정용이라고 해도 뭐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사용하는 수분크림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전혀 문제없고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 맞는 수분크림이다 보니까 피부에 더 잘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걸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수분크림이 양이 적거나 아니면 물로 해서 수분감이 좀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일단은 크림을 제가 500원 동전 크기만큼 하라고 했지만 하고 났을 때 난 별로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500원짜리 2개 양만큼 1000원 양만큼 해주세요. 오래게. 그리고 물로 여기 적셔가지고 덮어줬을 때 이게 물이다 보니까 메말라서 좀 건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물 대신에 쓰시는 물 토너 적셔가지고 올려주시면 더 촉촉한 마무리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이제 토너를 빨리 쓰게 되시니까 좀 그게 단점 아닌 단점인데 이런 즉각적인 효과는 있다. 그래서 그거 괜찮으시다면 토너로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지만 하실 때 지키셔야 할 주의사항들도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효과가 너무 좋다고 너무 자주 하는 건 비추드려요. 저는 마스크팩이든 모델링 팩이든 팩 횟수는 많아야 주 2, 3회? 근데 이것도 피부가 튼튼하신 분들에 한해서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주 1회 혹은 그 주기를 더 늘려서 주 2회 정도만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면 매일매일 팩을 하게 되면
피부가 금방 지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피부 장벽이 느슨해져서 오히려 피부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토너 대신 앰플 쓰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피부 상태가 현재 튼튼하다. 그럼 해도 좋습니다. 다만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라서 다른 팩들도 하기 힘든 상태라면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물이나 토너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크림팩은 꼭 수분크림으로만 하기입니다. 가끔 제 고객분들도 원장님 재생크림이나 영양크림으로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럴 거면 그냥 마스크팩이나 모델링팩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재생크림이랑 영양크림은 기본적으로 성분 개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습 이상의 다른 기능들을 추가로 넣은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런 제품들로 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가 자극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크림팩을 할 때는 보습 성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수분크림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알려드린 크림팩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크림팩이란 평소 사용하는 수분크림을 팩처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마스크팩 대신에 내가 자주 쓰는 수분크림으로 피부 자극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보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세안 후에 묽은 토너로 피부를 정리하고 수분크림을 팩 브러쉬로 얇게 펴 바른 뒤 수면 마스크 시트를 덮고 10분 정도 유지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주 1, 2회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수분크림이 아닌 다른 기능성 크림으로 할 경우에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수분크림으로 이용해주세요. 그래서 만약 피부 자극 없이 촉촉한 보습을 원하시면 오늘 알려드린 크림팩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마켓 언제 열어요? 이런 문의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맞아요. 되게 문의도 많이 주시고 물어봐 주시는데 아마 12월 말쯤 진행할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확정되면 커뮤니티 글에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쯤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림팩을 해봤는데요. 저도 마스크팩, 모델링팩 이런 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올라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런 걸 해도 올라오네? 안 올라오는 팩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수분크림을 이용해서 크림팩을 하니까 훨씬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저같이 막 민감한 피부,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신 분들은 알려드린 방법대로 팩을 한번 해보시면 이번 올 겨울도 촉촉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짝꿍 주호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